네이버 블로그 돈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언제쯤 제대로 된 수익 창출할 수 있을까? 네이버 블로그 부수인 만들기 어려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블로그 광고 시스템 애드포스트 수익 문제.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부분일 텐데 평균 조회수당 1원에서 5원 사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랑 비교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이 광고비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쌓여있는 목돈을 출금해 가시는 것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훨씬 더 이롭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인 알고리즘 시스템 문제.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은 절대적으로 상대평가입니다. 즉, 나보다 지수가 높은 블로거의 글을 밀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블로그보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비교적 공평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 아닌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처음 시작해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수익 격차는 블로그 수익보다 유튜브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을 참고해서 살펴보더라도 주력을 블로그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즉, 블로그라는 플랫폼 매체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수입이 짜다는 유튜브 쇼츠 수익이랑 비교해봐도 네이버 블로그가 그보다 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휴 마케팅이나 협업 제안 같은 광고를 별도로 받았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휴 마케팅 광고비나 협업 제안 비용이 생각보다 꽤나 쏠쏠하기 때문인데 블로그를 주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새겨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실천해줘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어렵다는 뜻은 반대로 위치를 미리 선점해 놓으면 높은 진입 장벽이 되어 신규 진입자들에게 시장을 뺏기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로그의 진정한 힘이자 위력입니다. 하지만 이 경지까지 오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당장 하나 만들어서 성장시키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처럼요. 세 번째, 외부 링크 금지 정책. 네이버 블로그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외부 링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입니다. 쿠팡 파트너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의 특단의 조치로 인해 모두 저품질 블로그로 전락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뒤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개선의 여지는 보여지고 있지만 확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게다가 제휴 마케팅이나 협찬 의뢰 역시 외부 링크를 무조건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강제적으로 붙기 때문에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콘텐츠와 정확한 링크 부여는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네이버 생태계만을 고집하고 애드포스트 수익만 받아가라는 신보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네이버 점유율은 구글이나 유튜브에게 완전히 넘어갈 것입니다. 최근 쇼츠 영상에서도 링크 클릭 방지 업데이트가 되어서 많은 쇼츠 창작자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유튜브 영상 자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죠. 단순히 이 사례만 놓고 봐도 네이버가 얼마나 이를 유도리 없이 진행하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생명인 인터넷 세상에서 네이버를 위한 양질의 블로그 포스팅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한민국 최대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하찮은 일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나요? 저는 바로 지식인과 블로그라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오히려 계속해서 양질의 콘텐츠가 생성됩니다. 그만큼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도 이에 보답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점점 볼거리가 없어지는 네이버, 점점 볼거리가 많아지는 유튜브. 당신은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번째, 숏폼 부재. 네이버는 뒤늦게 클립이라는 숏폼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먼트라는 시스템을 일찍 도입했지만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숏폼 생태계를 이미 선점당했고 뒤이어 시작한 네이버 클립은 여전히 영양가까지 없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제는 네이버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이버 TV도 같이 시작해볼 생각이지만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 TV가 정말 창작자들을 위했다면 벌써 유튜브에 네이버 TV 시작하는 법 영상이 도배됐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성형 AI 시대. 이 부분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장 큰 위협이 될 존재입니다. 이런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나요? 어쩌면 배가 침몰하기 전 마지막 항해가 될지도. 구독, 좋아요.